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불륜 감별사 1장 흔온이. 누군가를 몹시 그리워 동경하다. 오전의 도로는 한산했다.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고 나무는 푸른빛을 내었다. 쭉 뻗은 길 끝 풍경이 선명하게 보일 만큼 청명한 날씨였다. 버스 창밖을 보는 야니 존스는 하품을 했다. 검은색 머리는 푸석푸석했고 깎지 않은 수염이 불규칙하게 삐죽삐죽 나와 있었다. 충혈된 눈을 연신 비벼보지만 피곤함을 숨길 수 없었다. 꾸깃꾸깃한 와이셔츠가 바지 밖으로 나와 있었고 풀어진 넥타이는 며칠째 사용하고 있었다. 30대 중반인 그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날엔 20대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귀찮았다. 언제 도착해? 그란시나 알렌 문자였다. 야니 미간이 찌그러졌다. 곧 내려. 조금만 기다려. 버스에서 내린 야니가 횡단보도에 섰다. 이곳에 서면 회사 가까이에 왔다는 일종의 신호였다. 무표정한 그의 얼굴은 중요한 일을 목전에 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헤어진 연인 리에르 킴 생각에 모든 일이 무의미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반년이 지났지만 그는 리에르를 매일 떠올렸다. 갑작스런 이별 충격은 여전히 그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푸른색 신호로 바뀌었지만 생각에 잠겨있던 야니가 출발하는 행인을 보고 뒤늦게 건너가기 시작했다. 그란시나, 자꾸 재촉하지 마. 횡단보도 건너고 있다니까 자꾸 잔소리야. 곧 도착할 거야. 도톤보는 왔어? 알았어. 퉁명스럽게 전화를 끄는 그가 횡단보도 옆 골목으로 걸어갔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오늘 해야 할 일을 확인했다. 장소는 그랑비나 호텔. 타겟은 호텔 총지배인. 현관 야니 존스. 1층 커피숍 도톤보 넬슨. 주차장 그란시나 알렌. 총지배인 부인이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총지배인이 호텔을 떠나서는 안 됨. 총지배인과 부인이 만나게 되면 미션 종료. 야니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였다. 쿠겐 식품회사 기획팀, 그리고 부업으로 미아쇼라는 회사에서 일했다. 미아쇼 일은 시작한 지 5달 정도 되었다. 미아쇼에서 하는 일은 아르바이트처럼 간단한 일이었지만 식품회사 급여의 몇 배 이상 돈을 벌고 있었다. 식품회사 월급으로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생활비와 적금을 제외하고 나면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혼 후 야니 아들 JH는 어머니가 키워주고 있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아쇼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젯밤 미아쇼 임무를 생각하다 그는 잠을 설치고 말았다. 돈 버는 것도 중요했지만 타인의 고통을 담보로 미아쇼 일을 지속해야 할지 고민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미아쇼 일은 아주 간단했다. 매표소 앞에서 새치기 후 남녀가 커플 속에 못 앉게 하기, 차에 펑크 내어 출발 지연시키기, 버스에 탄 여성과 친해져서 한 정거장 더 가게에서 내리게 하기, 카페에서 책 읽는 남성과 장시간 얘기하기, 번지점프 매표소 앞에다 클로즈 스티커 붙이기, 헬스장의 금발 여성 옆에서 함께 뛰기. 미아쇼 목적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이별이었다. 우리는 사랑하는 상대와 가끔 다투거나 대립하게 된다. 불화 시작은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격한 감정이 몰입하여 끝내 헤어지게 된다. 이별이 확정되면 미아쇼 요원은 $1,000를 받았다. 한 달 평균 10회,
적게는 3회 이상 일했다. 금전적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야쇼 요원은 불만 없이 일했다. 미야쇼 요원 다수가 처리하는 일을 코메디토라고 부른다. 코메디토가 시작되면 절대 한 명이 처리할 수 없다. 최소 2명 이상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야니의 첫 코메디토가 있는 날이었다. 미야쇼 건물 뒤편 현관으로 야니가 들어섰다. 계단을 올라 2층에 도착했다. 그란시나와 도톤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야니, 지각하는 줄 알았어. 밝은 표정의 그란시나가 말했다. 그녀는 황금색 단발에 눈이 크고 쌍꺼풀이 진했다. 치마보다 발목이 드러나는 바지를 좋아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었다. 첫 코메디토잖아. 지각할 수 없지. 한숨을 크게 쉬는 야니 얼굴은 피곤한 듯 초췌했다. 앞장서서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가는 그에게 그란시나가 캔커피를 건넸다. 그가 피식하고 웃었다. 시원한 커피가 눅눅해진 것인지 따뜻한 커피가 식은 것인지 너무 미지근하다. 하하하. 도톤보 뱃살이 출렁거렸다. 다이어트는 여전히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란시나가 어이없다는 듯 콧등 주름을 세웠다. 3명이 도착한 곳은 MY라고 적힌 미야쇼 사무실 앞이었다. 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야니에게 도톤보가 말했다. 시간 없는데 빨리 끝내고 출발할까? 고개를 끄덕이며 야니가 말했다. 난 모르겠어. 언제까지 미야쇼 일을 해야 할지. 입을 삐죽거리며 야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란시나는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야니를 바라보며 애써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야니, 코메디토가 처음이라서 그런 거야. 나도 그랬어. 너무 긴장하지 마. 그란시나 말이 맞아, 야니. 나도 처음에 긴장했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끝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셋이서 함께하는 것이니 잘 될 거야. 도톤보가 맞장구를 쳤다. 야니 입꼬리가 올라갔다. 자신 생각과 다를 때 하는 버릇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형광등이 자동으로 켜졌다. 3명이 동시에 각자 시계를 확인했다. 시간이 멈춘 것을 확인한 그란시나가 재킷을 벗었다. 더워서 이런 건 못 입을 것 같아. 오늘 날씨는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아니야. 어릴 적 내 성적표에 화가 난 그년 같아서 난 싫어. 도톤보가 그란시나에게 검지손가락을 흔들며 절대 아니랬다. 깔깔 웃는 그녀가 소파에 폴싹 앉았다. 그녀는 밝고 명랑했다. 머리도 영리해서 하는 일 모두 깔끔하게 처리했다.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는 그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이곳 미야쇼 사무실에 오면 시간은 정지한다. 방 안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시간이 지나면 미야쇼를 쫓는 프라젠 요원이 사무실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야쇼 힘은 사라진다. 그 힘이란 다른 사람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을 커루라고 부른다. 미야쇼 일을 할 때는 커루를 한 채 임무를 수행한다. 벽에 걸려있는 삼각형 나무에서 작은 종이가 출력되어 나오는데 종이에 적힌 대로 임무를 수행한다. 누가 이별해서 어떻게 고통받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미야쇼 요원이 이 지역에 전 세계에 몇 명이 활동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지시를 누가 하는지 돈은 누가 주는지 모른다. 일을 하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시간도 없는데 빨리 준비해서 나가죠. 도톤보가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재촉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야니가 허리를 쭉 펴고 하품을 했다. 맞은편에 앉아 그를 걱정스레 쳐다보던 그란시나가 물었다.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지? 미야슈 일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그건 도톤보도 나도 예전에 했던 고민이야. 그러니 너무 깊게 생각하진 말고. 오늘 코메디토는 간단하니까 평소처럼 하면 돼. 도톤보가 풀려진 신발끈을 묶으려 앉았다. 배가 나와 뒤로 넘어질 듯 뒤뚱거렸다. 야니, 나도 남들 사랑에 내가 관여하고 조작하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 의문이 들었어. 지금은 그러려니 해. 에릭이 말했잖아. 진정한 사랑 가치는 이별 후에 알게 되니까.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도톤보가 소파에 앉았다. 도톤보 말이 맞아. 편하게 생각해. 어떤 이유로 고민하는지 알아. 나도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하고 돈을 받아도 될까 싶었어.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해야 하나? 막상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편안하게 생각하자. 무표정한 야니가 소파에 기댄 채 멍하니 한 곳만 주시하고 있었다. 도톤보가 일어나 야니를 향해 윙크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란시나가 야니를 향해 자세를 틀었다. 야니, 잘 들어. 어차피 시작한 일이야. 어려운 일도 아니고 받는 돈을 생각해봐. 기획팀에서 받는 월급과 비교할 수 없어.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당신 이혼 후 아들 JH를 키워주고 있는데 더 열심히 벌어야 하지 않아? 아들이란 말에 야니가 눈만 돌려 그란시나를 쳐다보았다. JH 얘기해서 미안해. 말하다 보니 툭 튀어나왔어. 얼굴이 빨개진 그란시나가 야니에게 사과했다.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도톤보가 일어나 디시마라고 적힌 방으로 들어갔다. 장시간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디시마 방에서 커루를 해야 한다. 다른 장소에서 커루를 하면 변신 시간이 짧다. 디시마 방 거울 앞에서 목걸이 닛을 지닌 채로 눈을 감으면 지시에 맞게 변하게 된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 도톤보가 디시마 방으로 들어가자 그란시나가 야니를 보며 말했다. 야니, 당신 걱정 많이 하고 있어. 알지? 알아. 오늘따라 신경이 날카로워서 말투가 좀 그랬어. 미안해. 이해해줘. 양손 깍지를 낀 채 초조하게 말하는 그란시나가 야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리에르와 헤어지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너가 위로해주니까 힘이 되고 있어. 그란시나가 우물쭈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란시나, 할 얘기 있어? 야니,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그때 디시마 문이 열리고 도톤보가 나오자 그란시나가 하려던 말을 멈췄다. 작은 키에 뚱뚱하고 곱슬머리였던 도톤보가 180cm 넘는 키에 갸름한 얼굴, 날씬한 몸매 남자가 되어 나왔다. 이런 남자로 태어났으면 하는 상상을 가끔 하긴 했지만 난 원래 내 모습을 사랑해. 잘생긴 인간은 예의가 없어서 싫거든. 그란시나가 까르르 웃었다. 야니도 함께 웃으며 그녀에게 물었다. 그란시나, 말해봐.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거 말이야. 아니야, 나중에. 딱히 특별한 건 없어. 그녀와 얘기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 야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톤보, 너가 꿈에 그리던 채영과 얼굴 아냐? 그리고 너는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예의가 없었던 거야? 모두가 함께 웃었다. 그란시나가 니시마 방으로 들어갔다.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그녀가 문을 열고 나왔다.
오! 야니와 도톤보 눈이 커지며 놀라워했다. 50대 아저씨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배가 불룩 나왔고 목이 굵어 와이셔츠 칼라가 벌어져 있었다. 작은 키에 머리카락은 많지 않았고 걸음걸이마저 뒤뚱거렸다. 호텔에서 무슨 일 터져서 도망가게 되면 난 이미 죽은 목숨이네. 하하. 그란시나가 거뭇거뭇한 수염을 만지며 소파에 앉았다. 배가 나와 있어 소파에 앉는 것도 힘겨워 보였다. 배를 만지며 그란시나가 말했다. 야니, 너 차례야. 호텔 정문 지켜야 하는 거 알지? 야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디시마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뚱보 아저씨 표정이 어두워졌다. 잠시 후 커루를 하고 나온 그를 보며 도톤보가 박수를 쳤다. 야니는 지아이조에 나오는 스톰 섀도우처럼 날렵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등에 칼만 꽂혀 있으면 영락없는 배우 모습이었다. 슬슬 가볼까? 야니의 한마디에 그란시나 도톤보가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다. 주차장 구석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향했다. 어제 도톤보가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교체한 차량이었다.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다. 호텔 도착까지 40분 걸린다고 나왔다. 길이 막히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서 빨리 출발하는 거야. 시간은 얼추 맞을 것 같네. 각자 본인 동선은 기억하고 있지? 그란시나 말과 동시에 도톤보가 악셀을 힘차게 밟았다. 복잡한 시내를 빠져나와 도심 외곽 도로를 타고 달렸다. 풍경을 만끽하며 운전하는 도톤보와 달리 그란시나와 야니 표정은 어두웠다. 차 안은 조용했고 누구도 먼저 말하려 들지 않았다. 조용한 분위기가 싫은 듯 따분한 표정의 도톤보가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 DJ가 활기찬 목소리로 날씨를 찬양하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마룬 파이브의 슈가 리듬에 맞춰 도톤보가 흥얼거렸다. 난 상처받았어. 무너져 내렸지. 당신 사랑이 필요해. 지금 당장. 당신 없는 나는 나약한 존재야. 그란시나와 야니 머릿속에 음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전혀 없어 보였다. 어느덧 호텔이 보이기 시작했다. 창업주가 일본인인 그랑비나 호텔이었다. 시내에서 떨어져 있지만 큰 규모와 격이 다른 서비스로 인기가 많았다. 25층으로 된 호텔은 1층에 커피숍, 일식 레스토랑이 있었고 2층에는 결혼식을 열 수 있는 큰 연회장이 있었다. 5층까지 크고 작은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워크숍 예약 문의가 많았다. 한 달 전 예약하지 않으면 예약이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야니 일행을 태운 차량이 호텔 현관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 시동이 꺼지자 라디오 음악도 함께 꺼져버렸다. 조용하던 뚱보 아저씨 그란시나가 안전벨트를 풀었다. 각자 위치할 곳은 사전 작업을 해놓은 터라 자연스럽게 일하면 되는 것이었다. 오늘 코메디토는 이전에 했던 것과는 달리 어려운 미션이 아니야. 의외로 간단하게 끝날 거야. 야니는 긴장하지 말고, 알았지? 휴대폰 차에 두고 내리는 거 잊지 마. 특히 도톤보, 여자친구와 연락은 일 끝나면 해. 자칫 방해가 될 수 있어. 무선 이어폰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계속되는 그란시나 걱정에 야니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두 손을 들며 괜찮다고 했다. 도톤보가 일어나 바지를 올렸다. 날씬해진 몸매 덕분에 한결 가벼운 몸놀림으로 옷 매무새를 고쳤다. 야니 첫 코메디토 성공 축하 겸 끝나고 나서 시원한 맥주라도 한잔하자. 그란시나 어때? 야니와 그란시나가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고 도톤보가 재킷을 걸쳤다. 좀 웃자고요.
호텔로 오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하니까 죽을 것 같았어. 마룬 파이브 음악으로도 분위기 전환이 안 되니 답답해 미칠 것 같았거든. 아무튼 맥주는 내가 살 테니 끝나고 다들 어디 가지 말고 따라와요. 물론 우리 집 근처에서 먹을 거니까. 분위기 메이커 도톤보가 차에서 내리며 그란 신하에게 눈길을 주며 말했다. 이 뚱보 아저씨 때문에 옆 테이블 여성과 조이는 불가능할 것 같아. 도톤보가 윙크하며 문을 닫았다. 멀리서 봐도 훤칠한 키와 날씬한 몸매가 눈에 띄었다. 걸어가는 도톤보 발걸음은 여전히 라디오 음악 소리와 함께하고 있는 듯 보였다. 저렇게 멋진 몸매를 예의가 없어서 싫다니 정말 도톤보답다. 야니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가로주었다. 그란신아, 너도 준비해야지. 몸 조심하고. 내 걱정 이제 그만해. 잘할 수 있으니까. 쿡앤 기획팀과 미아슈일도 함께하는 야니와 그란신하는 서로에게 각별했다. 리에르와 헤어진 후 힘들어하던 야니가 의지할 사람은 그녀밖에 없었다. 그녀 덕분에 이별의 아픔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몸이 무거워진 그녀가 천천히 자켓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도톤보 말처럼 오늘 일 끝나면 코메리또 축하 파티하자. 그란시나가 문을 닫았다. 아저씨로 변신해서 뒤뚱뒤뚱 걷던 그녀가 야니를 한번 뒤돌아 쳐다보며 방긋 웃었다. 주차 관리실을 향하는 그녀를 보며 야니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미안해. 오늘까지 일하고 미아쇼 일 그만하려고. 리에르와 헤어진 내 자신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건 모순이야. 오늘 코메디토는 여성 사업가와 호텔 총지배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총지배인 부인에게 발각되게 하면 끝나는 임무였다. 미아쇼는 사랑에 개입하고 조정하여 이별을 만들어낸다. 전혀 모르는 이의 사랑에 몰래 잠입하여 어렵게 이어진 한 해의 인연을 쉽게 끝내버릴 것이다.